자,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미분의 활용 두 번째 시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방구등식 나누면 한 네 가지 정도? 자, 어쨌든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수학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모든 파트의 마지막 활용 파트에는 최대 최소가 들어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부터도 해도 가장 마지막에 최대 최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기에서 말하는 최대 최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당연히 y값, 다시 말하면 치역이죠.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뭐 x값들 그런 게 아니에요.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의 값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최소값은 있겠죠. 그죠? 근데 최대값은 뭐죠?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계속 무한대 뻗어가는 2차 함수 형태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뭐가 되냐면 막 이렇게 예를 들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뭘 말하냐면 주어진 함수 y는 fx가 폐구간 A, B에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됩니다. 폐구간 A, B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A서부터 B까지 그러면 여기가 FA가 될 거고요. 함수값을 치면 요 놈이 FB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마지막 이 꼭지점 되게 C인데 얘가 FC를 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얘가 최소값이고요. 그죠?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데 하필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되게 하는 얘가 뻥 뚫려 있어. 연속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거,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극한값이 아니야. 근데 뻥 뚫려 있어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y는 fx다라고 했을 때 a하고 b에서의 뭐야? 연속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됐을 때 반드시 뭐 한다? 이랬을 때는요 폐구간 a, b 글씨를 좀 잘 써주면 이럴 때 폐구간 a, b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값을 갖다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하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여기서 보면 뭐죠? FA와 FB. 그죠? 경계값들. 그리고 극대, 극소입니다. 자, 어디 뭐 얘가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계값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해서 경계값하고 극대, 극소값 중에서 얘를 싹 다 구해.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뭐 별거 아니에요. 요것만 근데 별거 아닌데 시험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그죠? 논술하는 친구들 뭐 논술하는 친구들 이거 우리 지난주 했던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에 의하여 수리논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얘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말하는 거죠. fx는 0.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y는 fx와 y는 0. 바로 뭐죠? x축이죠. 해서 주어진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이런 거죠. 뭐. 얘가 x축이야. 그럴 때 얘가 만나는 교점 뭐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친다면 fx는 0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고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바로 뭐 된다? x축과의 교점.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뭐 고1 때나 이럴 때도 많이 했었는데 굳이 해서 지금 왜 나오냐 이겁니다. 자,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뭐냐면 fx가 3차 함수일 때 물론 미적분에 가게 되면 당연히 다른 함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긴 한데 얘는 지금 수투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에서 3차 함수가 되는 케이스 3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뭘 말하냐면 얘는 X축과에서 세 군데서 만납니다. 얘는 X축과에서 두 군데서 만나요. 얘는 X축과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떤 주어진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얘는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가 중근이야. 한 실근과 중근. 얘는 뭐죠? 그냥 하나의 실근만 갖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가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얘가 뭐라고요?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케이스. 그죠? 얘는 두 근, 한 근과 중근. 얘는 뭡니까? 한 근만 갖는 케이스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X축에서 땅 세 번 치고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와 극소가 반드시 반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가 돼야지, 양수 올라갔다 음수 돼야지만 X축을 땅 세 번 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뭐 된다? 극대값 곱하기 극소가 always 항상 forever 뭐 된다? 음수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 얘는 중근 하나 갖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개죠. 두 개 근 갖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얘 같은 케이스는 극소가, 얘 같은 케이스는 극대가 중근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F베타가 0이고요. 얘는 F알파가 0입니다. 즉 해서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 되는 케이스죠. 마지막 세 개의 근을 원래 가져야 되는 3차 함수,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만 있다라는 소리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는 극대가 여기 있으면 극소도 여기 마이너스 극대가 여기 있으면 극소도 여기 또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얘 같은 케이스는요 극대 곱하기 극소 했을 때 두 개 부호가 항상 같다 이겁니다. 수학에서 두 개 부호가 같다는 것은 곱해서 양수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적어놓으십시오. 자, 다음 세 번째 부등식인데요. 자, 우선 얘 같은 케이스는 또 형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 또 모든 실수에서 fx가 항상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될게요. 그럼 이 소리는, 첫 번째 같은 소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죠. 어떤 형태 그래프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fx가 항상 x축 위에 둥둥 떠다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다음에 뭐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x축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죠? 모든 실수, x축 모든 범위에서 fx가 x축 밑에 있어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자, 뭘 말하냐면 이거죠. 이렇게 된 것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얘가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최소값이죠. 그죠? 극소값 중에서 더 작은 값,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어떻게 되면 돼? x축 위에 있으면 되겠죠. 제일 밑에 있는 게.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거죠. fx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된다 이겁니다. 얘는 반대로 뭐죠? 이게 무슨 값이죠? 최대값이죠. 이게 최대값이야.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fx의 무슨 값? 최대값이 그죠?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미분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이게 왜 나왔냐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이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극소 중에 제일 작은 값이죠. 그죠? 극소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최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극대값 중에 제일 큰 값을 말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해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당연히 뭐죠? f 플러스 x가 0 되게 하는 거니까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거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최대값, 최소값은 뭐였어?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배웠었네요. 그죠? A, B에서, 패구간 A, B에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에서 두 번째 형태. 이런 케이스니까 fx, 자, 얘도 모든 실수에서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또 뭘 말하냐면 이런 케이스죠.
이게 fx고요. 이게 gx야. 그죠? x축 모든 선상에서 fx가 gx도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 푸냐면 이대로 놓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넘겨 그냥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가 연산된 함수를 하나 hx로 놓으면 이게 바로 뭐야?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냥 두 개씩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또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 hx의 최소값이 뭐 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면 된다. 쟤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부등식. 자,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건데 얘는 나중에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마지막 적분 활용 들어갈 때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금 잘 들어두세요. 자, 우리가 거리, 다음에 속도,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 거리다라고 진짜 목소리가 나올 뻔했네. 자,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치를 잘 숨기고 있었는데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 번 이러면 긴장돼서 말을 못해. 자, 위치, 거리를 갖다가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또 한번 뭐해? 또 한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 되는 겁니까?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 있는 함수, 그 다음 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그죠? 우리가 다 이과니까 이거 다 들어서 이게 바로 이계도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위치,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x다라고 표현 많이 하고요. 속도는 velocity, v라고 많이 쓰고요. 가속도는 accelerator 해서 a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시각에 대한 겁니다. 어떤 한 시각 1초 지났을 때, 3초 됐을 때, 5초 지났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거라서 t에 대한 거야. t, 시각 t.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x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t 이렇게 많이 씁니다. x. 다음에 v, 그죠? v,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vt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t에 대한 수 뭐야? vt. 그럼 vt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f't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얘의 도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 다음 얘는 뭐다? at다라고 할 때 얘는 바로 뭐죠? 얘의 도함수. 그럼 얘가 vt죠? 그러니까 뭐야? v'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투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안 쓰겠지만 이게 다시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f2't.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f2't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도함수가 0되게 한다. 자, 얘는 중요하니까 따로 띄워다 놓고 할게요. f't가 0이다. 이 소리는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속도가 0 된다는 소리죠. 자, 뭐가? 속도가 0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속도가 0 된다라는 소리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속도가 0 된다. 이 뜻은 정확히 뭘 말한다는 거죠? 이거였었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재빠르게 해서 싹 돈다 하더라도 이쪽 운동 방향에서 내가 이쪽 운동 방향을 틀 때 그 순간, 찰나의 순간은 뭐다? 무조건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상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모든 운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뭐 미확인 비행물체 있죠. UFO. 그죠? UFO가 뭐 사진 찍히고 뭐 이렇게 영상 딱 보면 막 이렇게 탁탁탁탁 간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운동 방향에다가 이렇게 운동 방향 바뀌잖아. 그러면 요 순간에서 뭐냐면 원래 속도가 제로가 돼야 돼. 근데 이 UFO들은 여기에서 이 순간에 속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말 그대로 미확인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나 어디 뭐 이런 데서 그죠?는 뭐 어떤 문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알기에는 아직 뭐 미확인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의 중력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여기서 공을 뿅 던진단 말이야. 퓨 해서 뚝 떨어지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뭐 쭈레쭈레 나오고서는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뭐 그때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 그때 시간이 얼마냐, 막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간단합니다. 최고 높이다라고 뭐야? 퓨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극대죠, 극대. 그죠? 바로 뭐야? F'T가 0 되게 하는 순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속도가 0 되게 하는 순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속도가 0 되게 하는 거의 의미. 뭐? 운동량이 바뀌는 거. 최고 높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분의 마지막 이론, 변화율.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긴 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럼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은 점이 찍혀가는, 찍혀가잖아요. 그죠? 그때 요 점에서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에서 그 다음 점, 어떤 변화율을 갖고 점이 찍혀가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공부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요. 얘도 변화율 맞긴 맞는데, 어떤 변화율이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길이, 넓이,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나씩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로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자 길이가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 길이의 변화, 시각에 따른. 다음 넓이의 변화, 대표적인 거.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아나 똥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동동동동동동 해서 뭡니까?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 해요. 동심원들이 중중중 이렇게 원이 점점 커지죠. 원이 커진다? 반지름이 길어진다? 다시 말하면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죠? 파이 r 제곱이 달라진다. 넓이의 변화율.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뭘 말하는 거야? 어떤 욕조가 있어. 맨날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조에다가 밑에다가 콜콜하게 빼놓죠. 그래서 시간당 물이 얼마큼 빠진다 했을 때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보면 이겁니다. 자, 길이를 L이라 쓰고요. 시각을 T라 쓰니까, 자, 수학과 과학에서 같이 쓰는 델타라는 기호. 뭐죠? 변화량 말하는 거죠. 길이에 대한 변화는 뭐야?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량을 보겠다는 소리인데, 그걸 아주 찰나의 순간에 보겠다 이겁니다. 미분.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리미트 개념이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찰나의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볼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전부 다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넓이, 델타 S. 얘는 뭐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부피는 볼륨 해서 V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 형태를 좀 쓰면 어떻게 돼? 미분할래? 미분해줄게. 누구? L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어떻게 읽죠? DL, DT. 분자, 분모 이렇게 읽어야 되죠. 미분할게 S. 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DS, DT. 미분할게 DV, DT. 시각 T에 대해서. 이 소리네요. 그죠? 끝.